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드디어 마음까지 화창해지는 봄이 몽글몽글 찾아왔습니다. 네, 봄날에 찾아주신 오늘의 고객님께서는요. 일 욕심, 애 욕심, 남편 욕심까지 아주 욕심꾸러기 고객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KBS에서 17년 근무했는데요. 이제는 프리랜서가 되어서 육잡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이정민 아나운서의 남편이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치열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 believe the truth for me, I feel it in our energy, I see it's written in the stars. We can go wherever, so let's do it now and never, baby, nothing's ever, ever too far. Glitter in the sky, glitter in our eyes, shining just the way we are. I feel like we're forever every time we get 수성형 together. 클리닉 대표 원장 박치열 원장입니다. 통증은요 수술이 1번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웰컴티는요. 이정민, 박치열 고객님을 위해서 한겨울 추위에도 치열하게 꽃을 피워 초봄에 만발한다는 동백꽃차를 준비했습니다. 동백꽃. 드시지요? 향 너무 좋다. 진짜. 괜찮죠? 진짜 맛있네요. 와. 예, 향이 너무 좋아서. 오, 저는 완전 좋아요. 근데 지금 진짜 네. 프리선언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벌써 2년 차. 2년 차. 사실 2년 차 이때쯤이면 네네. 고민 상담보다는 채널 A를 뚫으러 왔다. 고민을 빙자해. 빙자할. 예, 그런 느낌이 쫙 살짝 나거든요. 아닙니까? 살짝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맞습니다. 맞는 건 맞다고 또 말씀을 채널 A 드리니까. 밥그릇이 많지 않은데. 채널 A 사랑합니다. 채널 A의 이정민 아나운서를 꼽고자 잘한다. 야, 너무. 정말 꽂히자, 꽂히자. 어렵게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왜죠. 고민은 있으신 거죠? 고민 있죠. 고민은 또 많아서 예. 특별히 오늘은 남편과 함께 동반으로 고민을 좀 타파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프리선언 2년 차면은 프리선언 후에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제가 일단 프리를 선언하게 된 이유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되어가지고 그 아이 이제 배불러 와서 출산하고 키우고 또 그런 와중에 제가 또 스파 사업을 하게 돼서 네, 에스테틱 스파를 차렸어요. 그것도 대박이다. 세우고 대표로서 살아가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잡이 그래서 6개예요, 제가. 근데 지금 그 아까 살짝 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이비인후과 아, 네네네. 의사.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분이 제가 네.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직업병이 좀 많이 과하다. 과하다. 라는 좀 제보가 있습니다. 어. 증거 영상도 있거든요. 제가요? 예,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직업병. 병원이 아니었네? 언니야 축하해.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런 저 영상 어떻게 연골로 채우는데 여긴 눈으로 채우는 거야. 우와. 눈사람 코가 저렇게 예쁜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와 근데 무너졌네. 개영사고. 가욕을 부린다 했어. 호성의 클리닉 오시면 이거보다 더 예쁜 코를 만든다. 알겠습니다. 와.
연애할 때 카페에 앉아서 그때는 이제 서로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들어오는 사람마다 코를 봐요. 그리고 잡지 있죠. 잡지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완벽하잖아요. 코를 막 보면서 뭐해? 그러면 외국인 코는 이렇구나. 공부를 해요, 거기서. 코 모양을 가지고. 네. 아, 코 성형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저는 누구 뭐 닮고 싶은 사람도 없고 고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네. 굳이 만약에 선생님께서 손을 댄다면 선적을 내주신다면. 예, 어디를 제가 좀 손을 대면 근데 되게 사실 코는 관상과도 관계가 있어서 예, 그 복코도 있으시고 약간 재물운이 있으시고 있으면 재물운이 야, 좋겠다. 제가 예전에 그 왕상 근데 약간 미간 쪽이 꺼져 계셔서 이렇게 봤을 때 그늘지잖아요. 네, 여기. 여기가 들어가고 움프. 아, 그래? 그 파였죠. 그래서 거기만 눈매가 지금 조금 그 안 살아서 거기가 딱 끊기네. 거기 뭔가 그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딱.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흐름이 끊긴다 맞아. 이런 여기. 차라리 흐름이 끊긴다 이런 게 좋지. 저게 꺼진다 이런 게 꺼져서 뭔지 모르겠지만 속상하고 확 뭔가 채우고 복이 싶다. 여기서 오다가 이렇게 꺼져서 그 흐르지 못하는 그런. 네. 복을 위해서라도 하면 좋겠네요. 상담을 하러 오신 분에게 상담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약간 곤란한데요. 네. 사실 우리 주위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커플입니다. 왜요? 엄친딸, 엄친아들. 이런 커플들 굉장히 사실 좀 불편한데 말이죠. 이거 약간 좀 매너 없는 건데. 뭐요? 예.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도 없이 프로포즈를 먼저 했다. 한 달 만에. 저희가 만난 날이 11월 26일이었어요. 11월 26일. 딱 한 달 뒤면 크리스마스. 그러네. 그래서 처음에 소위 이제 불 붙는다 그러잖아요. 딱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한 달을 계속 만난 거예요. 거의 매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쯤 되면 이제 이제는 사귀자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딱 크리스마스에 만났는데 아예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를 하고 와? 진짜. 근데 멋있겠다. 그리고 윌류 메리미 붙이고 막 풍선 붙이고 진짜 정식 프로포즈 딱 무릎 꿇고 한 달 만에? 기타 치면서. 원장님 되게 로맨틱하시다. 기억은 나십니까 그날이? 기억은 나는데, 네. 일단 한 달 만에 프로포즈고 그때 그리고 결혼까지는 저보고 5월 달에 하자는 거예요. 12월인데?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난 지 5월에. 그럼 6개월이네? 6개월 만에 하자. 그리고 저는 아니다. 그건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그렇지, 사계절은 겪어봐야지. 네네. 최소 늦춰도 가을 정도는 어떻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아니 굳이 할 거를 왜 6개월을 미루냐? 그냥 하자.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참 서로 고통의 나날을 겪었죠. 결혼식 이후에. 제가 결혼하고 깨달은 거였는데 뭐냐면 내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99.9%였던 거지. 와, 그래서 제가 충격과 공포였죠, 사실은. 하긴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극강의 F고 극강의 T죠. 살면 살수록 T예요. 뼛속까지 T고 별명이 박티열이에요. 잘 지었다, 잘 지었어. 누가 지었대? 이거 너무 잘 지었다. 너무 잘 졌죠. 근데 사실 저를 속였거든요. F라 그랬어요. T라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다 맞춰주거든요. 네, 따라주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 없이 잘, 네.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웃겨 죽어가지고 막 걔가 그랬대. 막 이렇게 막 이러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웃긴데? 뭐 이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내가 아팠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건조하게 왜 이렇게 자주 아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울면서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막 말한 적이 있었죠. 아니 뭐 저희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어제도 와서 수액 줬죠. 뭐 주사 주지. 뭐 못 해준 게 없는데. 그 친구가 원하는 거는 굉장히 따뜻한 위로와 그 서양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머 자기 너무 막 힘들 이러면서 막 이런 걸 원하는 거고 현실의 남편들은 대부분 그래 아파? 뭐 어디가? 알았어. 어떻게 아파? 어떻게 막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렇게 리액션을. 누가 뭐 요즘 뭐 두통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면서 두통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날도 대판 싸웠지, 집에 와가지고. 남의 와이프한테는 왜 친절한 거예요? 그래, 간호사들한테도 병원 직원들한테도 뭐 그렇게 티어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간호사한테 되게 잘해줘야 돼요. 요즘 간호사 뽑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제 다른 남편들보다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때 되면 선물로 딱딱 안기는데 이렇게 막 비싼 걸로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재밌는 주제다.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두 분이 이런 건 그래요? 있으시군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뿐만 아니라 또 이런 비슷한 이런 주제로 얘기하시는 부부가 굉장히 많죠. 네. 뭐 특히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죠. 결혼했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너무 달라졌다. 이거와 두 번째는 너무 안 맞는다. 사실 이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든 또 결혼을 하든 남녀는 일단 성별도 다르고 또 성인이 됐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부모도 다르고 양육태도도 다르고 경치가 달라요.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든 같이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산다.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이 차이,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결별의 이유에서 1순위가 성격 차이예요. 이혼이든 결별, 그렇죠. 네, 연인과의 결별. 이 성격 차이를 표현하는 게 시대에 따라 달라요. 옛날에는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혈액형 논쟁.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맞아. 뭐 이제 이런 우린 논쟁이 그래서 있었고. 달라, 이러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T냐, F냐. 여기서 T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inking.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형. F는 feeling. 그래서 이제 감정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민 씨는 F죠. feeling.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감정이 중요하고 대화를 해도 물론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거죠. 우리 남편분인 박 선생님은 이제 사고형.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반되는 감정보다는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 자료, 근거.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고형이죠. 저는 FF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듣고 막 저 완전 경악했잖아요.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나는 AI한테 물어봤지.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이거랑 뭐가 달라.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난 너무 서운해. 근데 아무래도 좀 우리 박치열 고객님을 조금 옹호하자면 우리 아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 그러면 그 아픔, 그 마음을 공감해주기보다 먼저 남편으로서 책임감은 아내의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게 먼저예요. 그래서 병원 가라고. 네? 병원 가랑이 아니고 제가 놔준다니까. 그러니까요. 직접 네. 약도 다 처방해주고. 아니 그래도 약이야. 내가 사 먹으면 되고 하는데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서 힘들어. 손 잡아주면 그 바이러스가 없어져? 정말. 티네. 티네. 근데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T랑 F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거를 먼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네네.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우울해서 화분을 샀어요. 왜 우울한데? 뭔 일이야? 그러니까. 우울한데 왜 화분을 사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 민이한테. 너무 우울해서 빵을 샀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빵을 샀어? 무슨 빵? 아니 우울한데 왜 빵을 사? 오케이. 자, 두 번째. 그것도 맞아요. 맞아. 두 번째. 제가 오늘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드라이 샴푸로 머리 감았어요.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오늘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죠. 드라이 샴푸가 피곤해 좋은가?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야. 피곤한데 왜 드라이 샴푸를 해?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네. T는 감정보다 결과인 화분. 드라이 샴푸가 뭐야? 이러고 있죠. 여기는 드라이 샴푸가 피로에 무게 좋나? 이런 초점을 두는 편이고, 근데 F는 결과보다는 감정. 왜 우울한데? 여기는 늦게 얼마나 잤으면 피곤했으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우울한데 왜 화분을 사냐고. 나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화분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우울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울한데 어찌됐든 화분을 산 거잖아. 우울해서 화분을 샀다니까요. 왜 샀냐고. 아니, 내가 우울하니까. 그럼 화분을 사면 우울이 좀 가시나? 그게 진짜 트리플 T다. TTT. 정피돈 씨. 티돈. 티돈 씨는 여기는 티돈. 아니 이상한데 우울한데 왜 화분을 사지? 이해가 안 근데 되네. 정말 T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러네. 사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됐고 아니 왜 우울하다고 해서 왜 화분을 사? 우울하다고 왜 빵을 사? 도대체 빵이 무슨 도움이 되는데 화분을 사면 뭐 우울한 기분이 나아져? 데이터 있어? 근거 있어? 이런 게 이제 T들이고 F는 화분, 빵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 없어요. 우울한 거 힘들겠다. 왜 우울해졌을까? 그냥 단 한마디. 왜 우울한데? 어. 그냥 그 말이 듣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 우울해 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왜 우울해?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우울해서 화분을 우울한데 왜 화분을 더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지? 뭐가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러니까요. 거지. 오늘도 제가 감기에 지금 3일째 걸려 있어요. 차 안에서 제가 기침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딱 초반에 약 먹었어? 아니 뭐 저희 해줄 거 다 해주는데 어제도 와서 수액 줬죠. 뭐 주사 주지. 뭐 못 해준 게 없는데. 그다음에 뭐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한 20분을 가. 근데 그런데 제가 기침을 계속 하니까 매니저는 이제 F인 거야. 언니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어떡해요. 오늘 녹화인데 큰일이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너무 좋다. 내가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이따 방송은 어떻게 잘 나오게 원장님이 약은 주셨어.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고. 그 얘기 됐어요. 네. 지금 물 많이 마시고 말을 하지 마. 목을 최대한 아껴라. 근데 이게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저는 F로 접근을 하고 모든 사안에서 T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구간들이 있어요. 자 아파 문 닫고 잤어 자고 있어 아파? 어디가 아파? 나 머리 너무 아파. 이거 얼마나 아파? 너 머리 깨질 것 같아. 언제부터 아팠어? 나 오늘 아침부터 근데 그럼 뭐 약은 챙겨 먹었어? 약 챙겨 먹었어. 진짜? 나 좀만 작게 좀 아니 지금 여보 지금 이거 잘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보. 뭐 어떻게 해줄까 내가? 치마 문 닫고 나가. 아니 여보 지금 내가 여보 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닥치라고. 그러니까 1인보다는 또 그러네. 쉬고 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으니까 온전히 그 휴식 시간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지켜줬다. 정확하게 어제 저희 집에 예. 어제 집 제가 퇴근하고 어렵네. 딱 왔는데 네.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한두 마디 정도 뭐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이 감정 반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부는 배우자는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을 늘 그래도 흐름을 좀 잘 살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를 때는 그냥 어디가 아파? 아유 그럼 이렇게 지퍼도 보고 아유 열이 나네. 아이고 좀 쉬어. 아유 아프겠다. 이 정도의 감정은 공감을 하고 살펴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마저 없으면 마음을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비빌 언덕.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외롭거든요.
와이프한테 쓸 네. F가 없군요. 맞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한테까지는 그 F를 쓰지 않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T와 F가 살아갈 때 F는 서운할 때가 많아. 맞아요. 마음이 좀 서운한 항상 거야. 서운해요. 항상. 아니 그러면 진짜 정민 씨가 이게 요리했을 때 남편분 반응은 어때요? 아, 요리하면 또 할 말 많지. 신혼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매일 다른 요리를 해줬어요. 진짜. 파이팅이다, 직접. 파이팅. 와. 진짜 생닭도 잡아서 뭐 해보고 와. 문어 사가지고 연포탕 끓이고 진짜 김치전 해가지고 맨날 막 하여튼 엄청 해줬는데 그럴 때마다 저보고 참 맛있는 한 끼였어. 그렇게 하고 끝이. 이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건조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는 그 말 나도 되게 따뜻하게 얘기해요. 심지어 분만이 실이에요. 분만실. 분만. 내가 지금 피가 점점 세지. 7시간째 진통을 하고 있는데 남편 나 좀 작게. 저는 진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진통이 확 왔다 확 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나 좀 잘게. 왜냐하면 난 내일 진료를 가야 하니까. 첫째 때 얘기했지. 첫째 때. 첫째 때 아니, 진통이 길어져서 그 조그만 침대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이따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저도. 잘게라고 한 적은 없고. 잘게 하고 말했어요. 너무 졸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다 콜 걸고 잤다고 되게 긴장이 뭐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앞에 사우나에 가서 몸 싹 씻고 이제 혼자 진료 보러 가셨고. 아니지, 애기는 아닌데 나 그렇게도 가지 않았어. 갔고 사우나에 갔고 심지어 본인의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 아이의 유도분만을 하잖아요. 왜 우리 촉진제를 맞으니까 자연분만이었지만 아이의 나오는 시간을 맞춰서 진료를 다 보고 점심시간에 택시를 타고 와서 탯줄을 자르고 다시 아빠 갈게 이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진료를 봤어요. 자꾸 지금 제가 이정민 아나운서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지금 꽂힌 것 같아요. 자꾸 티를 진짜 무슨 소시오패스나 무슨 냉혈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쓰레기. 예. 진짜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의 그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T를 너무 이렇게 궁지로 모는 게 있다. 두 분은 어쨌든 누가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접점이 좀 없는 편이긴 접점이. 그러네요. 접점이 어려워요. 뭐 어떤 분은 약간 이제 두 가지 특성을 좀 이렇게 합쳐서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F고 T고 아주 극강이고 네, 아주 그러니까 좀 접점이 좀 없어서 이건 사실은 이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민 씨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맞아요. 또 우리 박 선생님은 조언을 나누고 싶은 사람인 거죠.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나누고 싶긴 하는데요.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와 조언을 나누고 싶은 게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기한 게 이 사람이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냉혈한이거나 막 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고의 흐름이나 생각의 그런 달려가는 것들이 저와는 참 다르다. 이게 MBTI는 그냥 성격의 유형의 분류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성격의 형성은 타고난 거와 길러지는 거의 합이에요. 뭐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타고난 것이 언제나 100% 지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컸는지, 좀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좀 이해한다면 나를 이해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뭐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정민 씨는 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크셨어요? 저는 이제 굳이 FT로 따지면은 F 성향의 부모님하고 자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누가 생일이면 다 이렇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촛불을 불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파티를 했어요. 항상. 근데 남편의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그 댁에도 이제 아버님 생신, 어머님 생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놈의 케이크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케이크를 불고 막 축하를 받고 노래를 하고 모자를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거 한 적이 없어. 맞아. 케이크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상처.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뚝뚝. 무뚝뚝이죠. 근데 그건 네. 사실 뭐 T, F라보다는 이제
부모님 성향이 또 어머니 충청도 분이고 친데레 스타일이시죠. 그러니까 친데레. 다 챙겨주시고 하시는데 정서적인 교감, 도드라지는 행동. 축하한다, 널 사랑해, 아니면 뭐 카드를 편지 쓴다든지. 쓰고 이런 건 없고 오히려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 처가 때는 다 편지를 꼭 쓰고 지금도 가끔 저한테 뭐 편지라도 주시면 나도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답장 써야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지. 답장. 뭐 디얼 마이 장모님 미미스. 사실 좀 아직도 좀 어렵긴 해요. 그 편지 쓰고 그걸 다시 답장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건. 그래서 저는 진짜 차라리 맛있는 한 끼를 뭐 그치, 대접해도 그치. 이런 건 좋지만. 제가 오죽하면은 남편한테 10주년 결혼기념 선물로 편지를 써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선물도 필요 없고 그냥 편지 한 장 써주면 좋겠다. 힘들었어요. 편지. 이걸 되게 악필이거든요. 글씨를 차트야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 막 쓰는데 누군가 읽어줘야 되니까 그거 진짜 오래 걸렸어. 그래서 이렇게 T와 F 또 각각의 이제 상대방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거는 이게 내가 옳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어떤 약간의 이제 비난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맞아요. 이걸 이해함으로써 상대를 좀 더 이해하고 또 이 이해 폭을 넓히면서 간격을 좁혀나가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네, T와 F는 그래야 돼. 아유 그만 싸우시죠. 네? 그만 싸우시죠. 저는 단 한 번도 싸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F를 존중합니다. 티가 너무 좋습니다. 네. T인 배우자의 장점 분명 있죠. 뭐또 외도할 가능성이 좀 적죠. 오. 왜? 물론 생각지 F인 배우자가 외도를 많이 한다. 그건 절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T인 배우자는 네. 마음을 잘 쉐어를 안 하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늘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지나치게 많이 나누는 데서 또 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요즘 이런 게 좀 힘든 게 있어서 좀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제 F인 사람이 이따 마음에 그래요, 마음 힘드시구나 이런다면 T는 굳이 제가 왜 뭐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등산 모임이에요. 약간 이제 가파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오르는데 F인 분들은 힘들겠다고 손을 내밀어요. 오. 근데 T인 분은 내가 잘 모르는데 굳이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닌 또는 뭐 좀 약간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과 마음을 선뜻 많이 나누진 않으니까 외도라는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지만 가족하고도 마음을 잘 안 나는. 네. F인 배우자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F 배우자랑 살아서 좋은 점. 저는 F라고 해서 좋은 것보단 정민이라서 좋은 거지. 정민이라서 좋은 거지. 정답이네요. 좋았어. AI. 딥러닝 하잖아. 딥러닝 됐어. 맞아요. 네. 일단 F인 배우자면 약간 감정과 상황을 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좀 통합적으로 훅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천히 얼른 먹어. 이렇게 하면 T인 사람들은 좀 분석적이기 때문에 천천히와 얼른이 오태같이.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인 사람들은 이걸 맛있게 잘 먹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또 장점이 있어요. F인 사람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또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제일 잘하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에요. 네. 저는 TF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정민의 단점. 네. 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하고 오니까 굉장히 공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지치기도 하는데 그런 제 감정은 묻힐 때가 많죠. 묻힐 때가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더 감정이 중요하니까.
약간 오류라고 할까?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오히려 남의 감정 못 볼 때가 있는 거. 찔린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전부 다 F들은 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자체가 다 개인 중심적인 거잖아요. 상대방을 더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게 사실 F의 또 장점인데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힘들었지 이런 것들도 사실 F의 장점 아닙니까? 예. 또 설득당했어. 근데 이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좀 네, 있을 네. 수 있죠. F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면 일이 다 꼬여.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딱 건드려지면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과다하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래 뭐 이런 식의 과잉 추론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싫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든가. 정확합니다. 여보 변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확 비하게 되는 거죠. 네. 아, 비약이. 네, 왜냐하면 그 감정이 확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해서 약간 압도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생생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에 남은 걸 기준으로 과잉 추론을 하게 되면 약간 비약이 일어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분의 결혼 만족도 검사도 해봤어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정민 씨가 뭐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냐면 어떤 부분은 배우자와 의논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일단 진짜 많이 힘들어요. 되게 많이 지쳐서 집에 오면 항상 정말 전쟁을 끝낸 장수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 꺼내는 거 자체가 미안할 때가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좀 복잡하고 짜증나는 결정사항들을 해야 될 때라고 말하면 상태가 안 좋은 날은 뭐 그거 지금 얘기해야겠니? 그만하자. 그냥 이렇게 탁 닫아버리고 쉬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컨디션상 어떤지. 여력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되니까 의논을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네. 우리 남편 박 선생님은 배우자가 이 나의 입장이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때가 많고 뭔가 조금 서로 마음이 조금 언짢아졌을 때 화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편이다라고 느끼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화해하는 과정이 어렵다. 그건 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정민이가 고쳐야 될 건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고 굉장히 평화주의자인데 한 번씩 진짜 건드릴 때가 있어요, 저를. 그럴 때는 진짜 제 감정이 컨트롤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꽤 걸리죠. 정민이는 금방 가라앉아요. 다음날 막 뭐 문자도 오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시 쉽지 않죠. 네. 나의 입장이나 마음을 아내가 잘 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으세요? 갑자기 주제가 무거워졌네.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자기 일이 좀 중요하고 자기의 그게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배려심이 부족해 보이죠. 저나 뭐 가족들에 대한. 사실 저는 딱 퇴근이 딱 아침이잖아요. 근데 정민이는 특성상 저녁 모임이 많고 근데 저는 원래 끝나고 오면 가족들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신혼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가면 똑같이 더 바쁘고 또 아이들 크니까 또 학원 가고 막 돌리니까 저는 집에 가서 이렇게 네 식구가 이렇게 딱 모여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재롱도 보고 애 엄마 같이 놀아주고 제일 아쉬워요, 사실은. 제 생활에서 가장 불만이에요. 그게 제일 불만입니다. 네. 넌 항상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항상이라는 게 제가 전 놀려고
저녁 약속을 잡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하고 본인만 몰라요. 제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정민이는 저녁 약속 안 되는 애.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항상 아침에 나갈 때 이제 빠이빠이 하잖아요. 잘 다녀와. 이제 그러면 오늘은 집에 있나? 이게 항상 멘트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나는 일로 나가는 건데 왜 내가 이런 것까지 눈치를 봐야 되지? 좀 찔리세요? 그렇게 뭐랄까 길티를 느끼게 자꾸 하는 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길티 없어요. 왜냐면 일이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럼 나 이거 다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뭐 나는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 근데 뭐 어쨌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뭐 마음이 이렇게 탁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두 분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산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임신한 거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너의 임신은 9달이면 끝나지만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은 계속 심해질 것이다. 어머. 다른 사람보다 수술을 많이 하니까 힘들고 아프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내가 손이 퉁퉁 부어서 이게 구부러지질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본인은 더 아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항상 본인이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아프다. 항상 본인이 더 힘들고 본인이 더 아프다. 정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 이러이러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별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저는 엄청 울었죠. 그 친구가 아쉬워하고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대충 알고 있는데 또 성격상 또 그게 막 되게 막 스윗하게 하고 막 그런 또 게 아니어서 대부분 의사들은 대부분 좀 냉정하잖아요. 네, 뭐. 얘기를 해봤자 모르니까. 그리고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혼자서 진짜 뭐 밤새워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저 혼자 삭히고 해석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한테는. 맞아. 아유, 우리 정민 씨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이렇게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네. 첫째는 결혼해서 6개월 만에 바로 자연적으로 잘 생겨서 그 다음에 출산을 했는데 첫째가 한 5살, 6살 넘어가니까 이제 막 둘째를 낳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도 둘 다 많고 둘 다 막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딱 진단이 나왔어요. 시험관을 하시죠. 그러면 하실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세월이 5년 막 어이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몸이 또 약해서 시도 자체도 사실 많이 못했어요. 못하고. 근데 그래도 못해도 7, 8번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과정이 힘든데. 그쵸. 그냥 정상적으로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 뭐 한두 번밖에 못 가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임 시술하러 갈 때도 꼭 와야 되는 날 아니면 절대 같이 가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항상 산부인과에 가보면 항상 부부가 와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난 괜찮아를 외치는 거예요. 난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와도 괜찮아. 그렇지만 막상 뭐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면 속상한 거죠. 난임 부부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하고 뭐 아니면 그냥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아이를 기다릴 때 엄마들은 다 임산부로 살아요.
그렇죠. 뭔가 딱 시도를 하고 나면은 술도 안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거 절대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분도 아파도 계세요. 약도 안 먹죠. 약도 혹시 안 먹고 몰라서 괜히. 혹시 몰라서 그놈이 혹시 몰라서 정말 몇 년을 그렇게 시도할 때마다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유산도 해봤고 막 자궁벽을 긁어내는 시술도 해봤고 심지어 항암제도 먹어봤어요. 아이가 잘못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걸 다 없애려면 항암제를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날 한번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아예 난자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못했어 시술을.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별 반응이 없고 본인 얘기만 계속 뭘 하길래 통화에다 대고 제가 막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혼자서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가는데 어떻게 너 괜찮니? 라는 말도 안 해. 수치심, 힘듦 이런 것들을 또 의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나누고 싶지도 않고 너무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혼자 삭히는 시간들이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네. 뭐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그 시술의 과정이 좀 힘들죠. 네. 몸도 힘들지만 난임 자체가 마음이 많이 힘들죠. 네. 좀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근데 또 정민이가 되게 그 5년 그렇게 슬퍼 보이는 적이 별로 많지 않아서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라요. 네. 뭐 제일 바쁘기도 하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좀 알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우리 윤지 씨도 좀 둘째 아이 네, 얻는 과정에서 조금 저도 이제 난임센터를 다니게 됐었는데 제가 어느 쪽에 다녔냐면 서울역 근처에 있는 난임센터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써놓은 휴대폰 메모장 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 글을 적게 됐냐면 거기에 서울역이다 보니까 짐 가방을 챙겨서 온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방에서 이렇게. 네. 멀리서. 지방에서 그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늘 혼자 가는 적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막 괜히 서러운 마음에 똑같네. 메모장을 막 길게 되게 길게 근데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만 뭐 그런 과정이 저도 좀 있어서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나 이제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정말 감히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난임 부부들이 겪는 난임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고통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균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통의 불균형. 네, 남편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험관악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는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조금 이제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는데 뭐 그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난자를 채취하거나 이러는 과정은 신체적으로 여자들이 고통의 수반이에요. 하루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유산도 해봤고 막 자궁벽을 긁어내는 시술도 해봤고 심지어 항암제도 먹어봤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라요. 네. 뭐 제일 바쁘기도 하고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좀 알겠지만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이게 힘들다고 고통의 비대칭이라고도 하죠. 네. 저는 완벽히 기억을 하는데 제가 노산이고 막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아예 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아침에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사과를 못 깎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붓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손이 너무 많이 부었네 이랬더니 난 더 아파. 내 손은 안 구부러져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제가 손이 안 구부러져라고 말하면 항상 나는 더 아파.
너의 임신은 곧 끝나지만 나는 계속 또 아파질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또 많은 부분을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합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난 섭섭하고 이걸로 인해 이제 나중에 갈등이 남기도 하죠. 또 보면 약간 늘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이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실패를 하면 거기에 또 좌절감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겪는 스트레스들이 있죠. 계속 실패, 유산, 실패, 계속 페일, 계속 내가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몇 년을 그렇게 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임신에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려놓고 정말 포기했었냐면 저희 두 부부가 다 내려놨었어요. 저도 41살이 되고 이분도 이제 40대 중반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진짜 이제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설마 뭐 이제 와서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보관하고 있는 냉동 배아가 있는데 그 배아를 폐기할 예정이니까 폐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자를 받고 제가 남편에게 보냈어요. 이런 게 왔어. 근데 그때는 다 이제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폐기한대네? 그리고 보냈더니 당신만 괜찮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의 판단을 믿는댔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하자니까 해보자. 근데 딱 피 검사를 했는데 임신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이 뭐 그러다 말겠죠. 진짜 이랬어요. 네네. 어차피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거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망할까 봐. 저도 딱 그때 소울이 그 발표는 아니고 뭐지?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날짜, 딱 임신을 알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날짜에 맞춰서 제가 여행을 갔었어요.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며칠 전부터 혹시 조금 요번에 빨리 나오는 거 아닐까? 괜히 막 말도 안 돼요. 그냥 막 아침에 해봤으면 됐지. 또 해보고 하는 그 며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 앞뒤를 시간을 딱 벌려가지고 20박을 여행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캐리어에 제가 그 확인하는 테스트기를 넣느냐 마느냐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그거를 왕창 한 움큼 집어가지고 결국엔 또 넣었어. 또 넣었어. 그러니까는 어쨌든 집이 아니지만 또 해보고 숙소에서라도 그걸 또 아침마다 해본 거예요. 엄청.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이럴 거면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이제 막 이랬는데 했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도 않았고 남편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않았고 이러다 없어질 거야. 믿음을 안 가지려고 했어요.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게 너무 정확한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T 남편으로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자들이 그런 고통을 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잘 몰랐다는 표현도 했지만 막 실패하고 이럴 때 또 같이 또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이 너무 한 것보다는 저는 의외로 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여도 돼. 뭐 너무 여기 실망하지 마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난 한 명 온유도 충분히 난 만족할 수 있어. 주시면 너무 좋지만 그런 포지션을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친구가 덜 부담을 왜 그런 집안 있잖아요. 왜 안 나? 왜 아들이 없는데 아들 낳아야지.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남편부터 전부 다 이번에 또 실패야?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 더 실패잖아요. 맞네. 저는 나름 그 포지션을 지켰다고 마치 생각해요. 무심한 척. 담담하게. 실제로도 좀 담담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 이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니까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 그 박지열님의 MMPI 결과를 보면서 아 이런 면 때문에 좀 더 또 그랬구나 하고 좀 이해되어지는 면도 있긴 있어요. 뭐예요? 남편분은 사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적어도 이건 지키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를 하고 살아야지라는 게 되게 많으세요. 이게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책임감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근데 이 어깨의 책임, 네 책임.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애라고 하죠.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사실은 또 수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네. 말도 계속 해야 되고 손이 아파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파라핀에다가 손을 이렇게 안 하면 손이 아파서 수술을 못 하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렇게 계속 10년째 살고 있어요. 원래 제 꿈이 한량입니다. 한량. 네, 아, 나는 너무 한량 스타일인데 이러면 다른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사실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는 없죠. 아. 어떤 존재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죠. 예.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제일 소중한 존재고 그 가족한테 제가 살아가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면 그래서 되게 기뻐요. 이렇게 식구들이 있고 사람들의 냄새 맡고 싶은 거고. 가장으로서의 부담과 책임감이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인데요. 네. 그 정민을 선택해서 결혼한 순간 평생 책임져 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심지어 아이들이 생겼으니까 더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네. 박지열이라는 남편, 아이들의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작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상의 소소한 작은 행복들. 그래서 최근에 정말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라고 느낀 게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일 끝나고 네. 식구 넷이 모였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쉽고 요즘은. 네네. 그러니까 집에 딱 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오손도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정미한테도 오늘 집에 있니? 저녁에 집에 있냐? 이런 얘기를 습관처럼 하는 이유도 그게 사실은 저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 다음 날 또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소년 때는 저도 책 읽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아주 좋아하고 지금도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딱 그 포인트예요. 제가 T여야만 되거든요. 제가 T여야만 의사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정민이가 지금 이 라이프를 고생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고 하려면 저는 계속 T여야 돼요, 사실은. 이 T를 유지하는 그 베이스는 F라는 거죠. 이렇게 저의 F는 그럼 본인이 T가 지켜주고 있는 이 것이다. F를 지켜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제가 만약에 눈물이네. 잘 못 벌면 얘도 생활 전선이 더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T가 돼요. 이거 너무 슬프다. 아니 F 그지 않아요? 태생은 F로 태어났는데 T의 가면을 쓰고 맞지 않는 가면에 그 숨쉬기 힘든 T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나의 와이프의 F인- F를 지키기 네, 아내를 위해서. 참고로 작년 저희가 저는 휴가를 못 갔거든요. 그러지 지금도 마세요. 그러고. 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살았다. 그 T 남편으로서 식구들을 나라는 이 그라운드에서 좀 편하게 하고 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 한 12년, 13년 동안
최소한 저는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난 적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좀 서포트를 하고 열심히 산 거는 확실히 맞다. 예. 사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맨날 뭐 지금 내 식구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맨날 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다. 야 너무 행복하다.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왔지. 버텨왔지. 그런 본인이 얘기 좀 되게 많이 많이 해줬어요. 해요. 네. 그리고 아침에도 저는 나갈 때 뭐 오늘은 집에 있니라고 묻는 게 저한테 이제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오늘은 또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유일한 행복이네. 삶의 행복이. 그러니까 분리불안이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툴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 뭐 정민이랑 오늘은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인 한잔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날 또 뭐 기다리나 뭐 이런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기다려요? F가 하시는 F라서. F라서. 오늘 진짜 많이 기다린다. 예쁘게 하고. 맞아. 설레이는 일이 있나? 그거 이렇게, 왜 그걸 기다리지? 왜 이렇게 기다리지? 왜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보면은 두 분이 언어가 다른 것 뿐이지 뜻은 똑같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언어가 달라요. 네. 감정은 표현을 안 해버릇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러워요. 그리고 F인 사람은 감정이 아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진행해 나가는 걸까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은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일상에서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 이제 남편 박치열님은 꿈이 한량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이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치열하게 열심히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가족을 내가 이 책임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져야지 또 그걸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정민 씨가 이 F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오늘도 나가 그거를 이렇게 또 가족을 사랑하니까 같이 있길 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구나. 이거를 좀 투박하고 서툴게 말한 거구나.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제는 네. 진짜 그 말 할 때마다 이제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도 하지만요. 우리는 그냥 원래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먼저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수습. 네, 수습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남편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박 선생님은 당신 오늘도 저녁에 나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그렇게 그 뒤에 말을 안 붙인 이유가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고 뭐 그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정도 물어보고 오늘 있나 없나만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습해야 된다니까. 있나 없나의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원래 그것이 이제 나의 원래 본심. 네, 그렇죠.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그 뒤에 수습. 근데 나는 좀 뭐 배터리가 필요하니 집에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스케줄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미 본인이 나가겠다 결심하면 절대 현실적이야. 한 시간 다 돼가는데 이 상담을 다시 아니 근데 그거 아주 좋았어. T하고 F를 좀 사용해서 어떤 매직을 내려드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F인 분들은 좀 서운하지만 괜찮아. I'm fine. T인 분은 표현을 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하면서 I'm fine. Thank you. 가 오늘의 은영 매직입니다. I'm fine. Thank you. 잊지 마시라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일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내가 네. F의 마음을 좀 알고. 이렇게 T의 마음을 아는 이 마음을 네. 진료실 많이 갖다 놓으세요. 이거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그 결혼 생활 13년 만에 이런 프로는 거의 처음이에요. 이렇게 나란히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정민이를 좀 많이
더 이해하게 되고 많이 더 배웠어요. 배우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이정민 씨는 어떠셨습니까? 진짜로 생각 못했던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가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로 나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서 선생님을 너무 많이 배웠다고 막 하시는데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티와 에버로. 네. 네,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기보배? 양궁의 기보배 선수가 27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보죠. 그렇죠. 네. 너무 선남선녀. 온다 아이고. 쟤는 아빠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주말에만 제가 이렇게 잠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마랑 분리가 안 되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엄마 아빠들이요 제일 고민하는 3대 고민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 분리불안 아니야? 정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길래 다른 애들은 앞서 나가는데 너는 그러면은 나고 자요. 본질은 엄마가 손님이야. 성취지향적이고. 그래서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은퇴 결심을 하셨군요. 채널 A